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근육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30세가 지나면 매년 근육량의 3에서 8%씩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근감소증이라는 질병의 시작입니다. 거울을 보세요. 20대 때와 비교해서 팔뚝이 얇아진 것 같지 않나요?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힘들어진 것을 느끼시나요? 이것들은 모두 근감소증의 초기 신호입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면역력 저하, 골다공증, 당뇨병, 심지어 치매까지 연결되는 무서운 도미노 효과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소개할 7가지 단백질 식품으로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육이 사라지는 진짜 이유.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사라지는 이유는 단순히 운동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 변화가 근본 원인입니다. 첫 번째는 단백질 합성 능력의 저하입니다. 젊을 때는 먹은 단백질의 80%가 근육으로 전환되지만 50대가 되면 이 비율이 50%로 떨어집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만들어지는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감소하면서 근육 생성보다 분해가 더 활발해집니다. 마치 건물을 짓는 속도보다 허무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염증 증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속 만성 염증이 증가하는데 이 염증 물질들이 근육 단백질을 직접 분해합니다. 그런데 잠깐, 여러분은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드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질 좋은 단백질 말이죠. 첫 번째 근육 지킴이 달걀. 달걀은 자연이 만든 완벽한 단백질 공장입니다. 하나의 달걀에는 6g의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고 이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달걀의 진짜 힘은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에 있습니다. 류신은 근육 단백질 합성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mTOR 경로를 직접 활성화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근육을 만들라는 신호를 보내는 열쇠와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달걀을 피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달걀의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달걀의 콜린 성분이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달걀을 먹는 최적의 방법은 완전히 익혀서 먹는 것입니다. 날달걀의 단백질 흡수율은 50%지만 완전히 익힌 달걀은 90% 이상 흡수됩니다. 두 번째 근육 지킴이 닭가슴살. 닭가슴살 100g에는 무려 23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달걀 4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닭가슴살의 단백질이 근육과 가장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닭가슴살의 단백질은 소화 흡수가 빠릅니다. 섭취 후 1시간 이내에 혈중 아미노산 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하여 근육 합성을 즉시 시작합니다. 이것이 보디빌더들이 닭가슴살을 선호하는 과학적 이유입니다. 하지만 닭가슴살을 제대로 먹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퍽퍽하다고 불평하며 다른 부위를 선택하는데 이는 조리법의 문제입니다. 닭가슴살은 75도에서 2분간 조리하면 부드러우면서도 단백질 변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닭가슴살을 먹을 때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드세요.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 근육의 결합 조직을 강화시킵니다. 세 번째 근육 지킴이 연어. 연어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의 보고입니다. 연어 100g에는 22g의 단백질과 함께 1.8g의 오메가3가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의 진짜 힘은 염증 억제에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만성 염증이 근육을 분해합니다. 오메가3는 이 염증을 직접 억제하여 근육 분해를 막아줍니다. 특히 EPA와 DHA라는 오메가3 성분은 근육 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어 영양소 흡수를 촉진시킵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더 효율적으로 근육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연어를 선택할 때는 양식보다 자연산을 권합니다. 자연산 연어의 오메가3 함량이 양식 연어보다 2배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격 부담이 있다면 양식 연어도 충분히 좋습니다. 잠깐, 여러분은 생선을 일주일에 몇 번 드시나요? 세계보건기구는 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 생선 섭취를 권장합니다.
네 번째 근육 지킴이 그리스 요거트. 그리스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2배 높습니다. 170g 한 컵에 무려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단백질의 80%가 카제인 단백질이라는 점입니다. 카제인 단백질의 특별함은 소화 속도에 있습니다. 유청 단백질이 1시간 내에 빠르게 흡수되는 반면 카제인은 6-8시간에 걸쳐 천천히 흡수됩니다. 이는 밤새 근육에 지속적으로 아미노산을 공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잠들기 전 그리스 요거트를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량 증가가 22%더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스 요거트의 또 다른 장점은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장내 유익균이 단백질 소화와 흡수를 도와줍니다. 건강한 장은 건강한 근육의 시작입니다. 그리스 요거트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무가당 제품을 고르세요. 설탕이 들어간 요거트는 염증을 증가시켜 근육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근육 지킴이 퀴노아. 퀴노아는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완전 단백질을 제공하는 몇 안 되는 식물성 식품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퀴노아 1컵에는 8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이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과 거의 동일한 아미노산 프로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라이신 함량이 높아 다른 식물성 단백질의 약점을 보완해줍니다. 퀴노아의 진짜 힘은 복합 탄수화물에 있습니다. 근육 합성을 위해서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적절한 탄수화물이 필요합니다. 탄수화물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인슐린이 근육세포로의 아미노산 운반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퀴노아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300개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며 그중 상당수가 단백질 합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퀴노아를 조리할 때는 반드시 물에 불려서 사포닌을 제거해야 합니다. 사포닌은 쓴맛을 내고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근육 지킴이 렌틸콩. 렌틸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숨은 보석입니다. 1컵에 18g의 단백질과 함께 16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렌틸콩의 단백질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근육세포가 포도당과 아미노산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렌틸콩은 이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또한 렌틸콩에는 폴레이트가 풍부합니다. 폴레이트는 새로운 세포 생성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근육 재생과 성장에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렌틸콩의 가장 큰 장점은 경제성입니다. 같은 가격으로 동물성 단백질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렌틸콩이 분할 렌틸콩보다 영양가가 높습니다. 렌틸콩을 먹을 때 주의할 점은 피틴산입니다. 피틴산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므로 렌틸콩을 물에 불린 후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근육 지킴이 코티지 치즈. 코티지 치즈는 서구에서는 매우 인기 있는 단백질 식품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놀랍습니다. 코티지 치즈 반 컵에는 14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이 중 80%가 카제인 단백질입니다. 앞서 그리스 요거트에서 설명했듯이 카제인은 지속적인 근육 영양 공급에 최적입니다. 코티지 치즈의 특별함은 나트륨 함량에 있습니다. 일반 치즈보다 나트륨이 낮아 혈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에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합니다. 또한 코티지 치즈에는 비타민 B12가 풍부합니다. B12는 적혈구 생성과 신경 기능에 필수적이며 근육의 산소 공급과 신경근 연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코티지 치즈를 고를 때는 저지방 제품을 선택하세요. 지방 함량이 낮을수록 단백질 비율이 높아집니다. 단백질 섭취의 골든타임. 이제 7가지 식품을 알았으니 언제 먹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단백질 섭취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골든타임은 아침입니다. 밤새 금식한 후 근육은 분해 상태에 있습니다. 아침에 20-30g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분해를 멈추고 합성 모드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 후 30분 이내입니다. 이 시간을 단백질 섭취의 아나볼릭 윈도우라고 부릅니다. 운동으로 손상된 근육이 복구를 위해 아미노산을 간절히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잠들기 전입니다. 카제인 단백질이 풍부한 그리스 요거트나 코티지 치즈를 먹으면 수면 중 근육 분해를 막고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하루 종일 고르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20-25g 이상의 단백질을 근육으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단백질만으로는 부족하다. 하지만 단백질만 먹는다고 근육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근육 합성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적절한 칼로리입니다. 칼로리가 부족하면 먹은 단백질이 근육이 되는 대신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기초 대사량보다 적어도 200-300칼로리는 더 섭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저항성 운동입니다. 근육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2-3회 주요 근육군을 자극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성장 호르몬의 80%가 수면 중에 분비됩니다. 하루 7-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이 근육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네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근육의 75%는 물입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단백질 합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하루 2-3리터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나이별 단백질 필요량의 진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적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20-30대는 체중 1kg당 0.8g의 단백질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1.2-1.6g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율과 활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하루 총 칼로리의 25-30%를 단백질로 섭취해야 한다는 최신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기존 권장량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근감소증 자가진단법.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근감소증 위험군인지 간단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중 3개 이상 해당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자에서 팔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나기가 어렵다. 4m를 걷는데 5초 이상 걸린다. 2kg 물병을 들어올리기 힘들다. 계단 10개를 쉬지 않고 올라가기 어렵다. 지난 1년간 2번 이상 넘어진 적이 있다. 만약 3개 이상 해당한다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야 합니다. 근감소증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근육 지키기 프로젝트. 근감소증은 선택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빨리, 얼마나 심하게 진행되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7가지 식품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근육을 지켜줄 든든한 파트너들입니다. 달걀, 닭가슴살, 연어, 그리스 요거트, 퀴노아, 렌틸콩, 코티지 치즈. 이 7가지만 제대로 챙겨 먹어도 10년 후 여러분의 몸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먹는 단백질이 내일의 근육이 됩니다. 내일 먹는 단백질이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이 7가지 식품 중 몇 개나 들어있나요? 없다면 오늘 저녁 장보기 리스트에 추가하세요. 여러분의 미래 근육이 지금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선택이 아닌 준비입니다. 오늘부터 준비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더 많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